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편안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위장이 망가져서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게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왼쪽 윗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아픈가요? 식사 후에 쓰리고 아프신가요? 무시하며 살아온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통증이라고 무시하는 그 아픔은 영구적인 손상이 오기 전 위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서 23년 동안 소화기 내과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심각한 위장질환을 가진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조용히 위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장 손상을 안고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여러분은 메스꺼움을 느끼며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늘 해오던 대로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정고가 되면 익숙한 속쓰림을 느낍니다. 제산제를 먹습니다. 속쓰림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위장의 보호막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손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피를 토하며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74, 살해한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12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12년 동안 증상만 치료하는 동안 위장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점막이 거의 완전히 헐어 있었습니다. 윗궤양 천공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까지 3개월, 영양 튜브에 의존하고 자녀들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은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에게 위장 문제를 약으로 관리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위산을 억제하세요. 염증을 줄이세요. 증상을 치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위장 자체를 실제로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미 발생한 손상을 되돌리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하는 10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관리가 아닙니다. 증상 완화가 아닙니다. 손상된 위 조직의 실제 세포 재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완전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싼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 조절, 특정 음식 조합, 그리고 여러분, 위장에 잠들어 있는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순서를 따르는 규율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세포 수준에서 위 회복을 촉발하는 5가지 핵심 음식을 밝힐 것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밤새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식사 시간 순서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위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식습관을 폭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닫히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시고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중앙 부분에 손가락을 부드럽게 대보세요. 천천히 눌러보세요. 날카로운 불편함이 느껴지셨나요? 화끈거리는 느낌이요? 아니면 찌릿하게 만드는 둔한 통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금 느낀 것이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삶을 악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위손상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발전된 의료시설에서 수천 명의 위장 환자들을 치료하며 2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위 손상이 방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야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손상된 위 점막은 단지 불편함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파괴하여 기본적인 일상활동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연쇄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저는 환자들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사람에서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연약한 그림자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위 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위 점막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3일에서 5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이것은 인체 생물학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재생 능력을 완전히 잃은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은 날마다 끼니마다 쌓여가고 보호점막 장벽이 너무 얇아져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 고통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됩니다. 진행된 위 미란 환자들을 검사할 때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다고.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하지만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3년 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살 박 씨라는 환자분이 절박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만성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8년 동안 타는 듯한 통증, 8년 동안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고 증상만 가리는 약물 복용. 내시경 결과는 심한 염증과 위 점막 전체에 걸친 여러 미란 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밥 반 공기도 먹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3번씩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기존 치료 방식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강한 약을 처방하는 대신 박 여사님께 식사 시간과 음식 순서에만 집중하는 매우 구체적인 10일 프로그램을 따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고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수입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정확한 시간과 어느 한국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식품들의 특정 조합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다른 방법들이 다 소용없었기에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흘 후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본 것 중 가장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셨습니다. 6일째 되던 날 타는 듯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 없이 정상적인 양을 드실 수 있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4주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염증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미란 부위는 점막 재생에 명확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체 경력에서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가속화된 치유였습니다. 그 경험으로 저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위장 치유에 대한 제 전체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위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재생 주기가 완료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식사 패턴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 과정을 중단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치료했던 모든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의료계는 이것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 10일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치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3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매운 음식을 피합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 점막은 계속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황금 시간대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위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활성화되는 정확한 4시간 회복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환자들을 충분히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남역 근처 제 병원에서 수천 건의 사례로 이 패턴을 기록해 왔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여러분의 위세포는 최대 재생 모드에 있습니다. 이때가 손상된 점막 조직이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3배 빠르게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4시간 동안 잘못된 음식 조합을 먹으면 단순히 치유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 동안 이루어진 모든 진행을 적극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위산 생성이 급증합니다. 염증 지표가 2배가 됩니다. 보호 점액층이 벗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건강하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타는 듯한 통증으로 깨어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시간 동안 어떤 형태의 찬 음식이라도 먹으면 위 점막에 충격을 줍니다. 온도 하락으로 위벽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치유 영양소가 손상된 세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년간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케일과 사과로 만든 건강한 녹색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얼음처럼 차가운 스무디가 매일 그녀의 위가 치유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바꾼 지 3일 만에 통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내시경 검사에서 수년간 염증이 있던 부위에 눈에 띄는 개선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일정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칙의 2번째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음식 조합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음식을 무작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지원하거나 독성 발효를 만드는 특정 순서가 있습니다. 섬유질보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소화효소가 올바른 순서로 분비됩니다. 위 점막이 먼저 보호 화합물로 코팅되고 그 다음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뒤집으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먼저 먹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섬유질이 장벽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위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미 손상된 점막 조직을 직접 태우는 암모니아 화합물을 만듭니다. 저는 식물성 식단을 잘못 따르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내일 아침을 위한 정확한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정확히 200ml의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게. 따뜻하다는 것은 섭씨 약 40도를 의미합니다. 1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반숙 계란 하나를 잘 지은 흰 쌀밥 반 공기와 함께 드십시오. 생야채는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이 정확한 순서는 30분 이내에 위의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천에 사시는 71세 퇴직교사 최 선생님은 제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전에 다양한 치료에 200만 원 이상을 썼다고 추적 방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일 연속 이 정확한 아침 순서를 따를 때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만성 역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막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이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는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11 프로그램의 세 번째 핵심 요소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전체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이 한 가지 요소를 놓치면 여러분의 위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제가 위 재생을 위한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매일 정확히 세 번의 특정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위세포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맞추면 서양의학에서는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세포 재생의 연쇄 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기상 후 정확히 30분 후에 열립니다. 20분도 아니고 4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위 점막이 최대량의 보호 점액을 생성하지만 올바르게 자극해야만 가능합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점액 생성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이미 손상된 조직을 자극합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1000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15분 동안 위가 치유 점액으로 스스로를 코팅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이 보호층이 굳기 전에 씻겨나갑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제 전체 프로토콜을 따랐지만 아침물을 마신 직후 바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3주 동안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15분 대기 시간을 추가하자마자 4일 만에 역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때가 다른 때라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는 치유 음식을 섭취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이때 생양배추를 드셔야 합니다. 정확히 반 컵, 곱게 채 썬 것으로요. 생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비타민이 아니라 강력한 궤양치유 물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섬유질이 염증이 있는 조직을 자극합니다. 이 오후 시간대에 먹으면 약처럼 작용합니다. 양배추와 함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용유가 아닙니다. 참기름도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특정 지방산이 위 점막 위의 보호막을 만들고 양배추 성분이 침투하여 치유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0건 이상의 사례를 관찰하면서 이 조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함께 섭취한 환자들이 따로 먹은 환자들보다 60% 더 빨리 치유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이것이 매일 밤새 치유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위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깊은 세포호 회복을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껍질째 삶은 작은 감자 1개를 드세요. 감자는 반드시 삶아야 하며 굽거나 튀기면 안 됩니다. 삶으면 염증이 있는 조직을 코팅하고 진정시키는 특정 전분이 보존됩니다. 껍질에는 세포 재생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먹고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산이 치유 중인 조직 위로 역류하여 몇 시간의 진전을 망칩니다. 2시간의 간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자가 위를 통과하면서 보호 코팅을 남기고 수면 중에 위가 소화 대신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비어있게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초애 선생님이라는 72세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11년 동안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1년입니다. 약값으로 수백만 원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방한 이 3가지 골든타임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7일째의 내시경 검사에서 눈에 띄는 치유가 보였습니다.
담당 소화기내과 의사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 시간대가 효과적인 이유는 위 회복을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자신의 생체 리듬과 싸우는 것입니다. 지키면 수년간 잠들어 있던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위의 자연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4가지 특정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 점막이 손상된 모든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오면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조합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각 조합은 점막 재생의 특정 단계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조합은 생꿀 한 티스푼과 함께 마시는 양배추즙으로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비타민이 아니라 강력한 점막 보호제입니다. 생꿀과 결합하면 꿀이 보호 코팅을 만들고 양배추 성분이 위 점막의 점액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점액이 위의 천연 방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산이 조직을 직접 태웁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라는 68세 환자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출혈성 궤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3년간의 약물 치료, 3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조합을 마신 지 4일째에 자결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일째에는 내시경 검사에서 궤양이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시경을 하던 의사가 같은 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찐 감자로 하루의 첫 고형 음식으로 먹습니다. 이것은 양배추즙을 마신 후 45분 뒤에 먹어야 하며 더 일찍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감자일까요? 감자 전분은 조리하고 약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전분은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지방산이 위 점막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실제 구성 요소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화를 늦추고 감자의 치유 성분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를 정확히 18분 동안 찐 다음 5분 동안 식힙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습니다. 그대로 드세요. 소금도 후추도 다른 것도 넣지 마세요. 밋밋하게 들리겠지만 지금은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 먹는 것입니다. 수리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점심에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삶은 호박과 함께 기름기 없는 흰살 생선을 드셔야 합니다. 튀긴 생선이 아닙니다. 기름에 구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찐 생선이나 삶은 생선만 드셔야 합니다. 생선은 분해하는 데 과도한 위산이 필요하지 않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위가 손상되었을 때 많은 양의 위산을 생성하면 더 많은 염증이 생깁니다. 호박에는 팩틴과 점액질이 들어있는데 이 2가지 물질은 말 그대로 위벽을 코팅하고 자극을 줄여줍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살 초의 여사님은 만성 위염에 대한 여러 약물 요법이 실패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심한 통증이 생겨서 체중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점심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6일 만에 그분은 두려움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10일 만에 2kg이 다시 늘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조합은 저녁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완전히 으깬 바나나 반개와 함께 따뜻한 아몬드 우유를 드셔야 합니다. 위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세포 재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과 바나나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여 위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련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온도는 위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부위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깨어날지 아니면 상쾌하게 깨어날지를
결정하는 조합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10일 안에 내 위를 치유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위는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제 위벽의 세포 재생을 유발하는 5번째 중요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들 대부분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며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면 평생 잘못 먹어왔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아무 양배추 조리법이 아니라 특히 치유 프로토콜에서 정확한 시간에 섭취하는 생 양배추 주스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생 양배추 안에는 비타민 U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S-메틸메티오닌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위의 재건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위벽의 점액세포 생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벽에는 벽에 페인트처럼 보호 코팅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염증은 이 코팅을 벗겨내어 날것의 조직을 노출시키고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신체의 신선한 보호 점액을 빠르게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본질적으로 손상된 벽을 며칠 내에 다시 칠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할 때 심한 위염을 앓고 있던 68살 박 여사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것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내시경 검사는 위 전체에 여러 미란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 동안 약을 먹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프로토콜에 생 양배추 주스를 추가했고 6일 만에 타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셨습니다. 3주 후 추적 내시경 검사는 그분의 사례를 검토하던 선임 의사들조차 놀라게 한 놀라운 치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익힙니다. 김치를 만듭니다. 볶습니다. 양배추에 열을 가하는 순간 비타민 U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는 열에 민감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익힌 양배추는 생 양배추처럼 위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크기 양배추의 4분의 1을 가져오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믹서기에 들어갈 크기로 자르세요. 실온에 정수된 물 1컵을 추가하세요. 30초 동안 갈아서 진한 녹색 주스가 되게 하세요. 걸러내지 마세요.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갈은 직후에 바로 드세요. 왜 즉시 드셔야 할까요? 비타민 U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갈은 후 20분 이내에 치유력의 최대 40%를 잃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시간은 10일 프로토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양배추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U가 빈 위에 들어가면 음식 장벽 없이 손상된 점막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재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나 음식과 함께 마시면 치유 화합물이 희석되어 음식 덩어리에 흡수되어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한 위벽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맛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강남구에서 오신 초혜 여사님은 처음에 거의 토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지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3분 동안 불쾌한 맛을 참을 수도 있고 평생 위 통증, 역류성 식도염, 위암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짐이 더 무겁습니까? 맛이 정말 참을 수 없다면 작은 청사과 하나를 혼합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꿀도 안 되고 설탕도 안 되고 다른 과일도 안 됩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중요한 흡수 시간 동안 위의 pH 균형을 변경하여 치유 과정을 방해합니다. 예외 없이 1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양배추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위세포가 만들고 있는 재생 추진력이 중단됩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벽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하루를 놓치면 전체 구조를 약화시키는 틈이 생깁니다.
이제 제11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를 영원히 손상된 상태로 유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원칙은 제가 온도 전환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벽은 매우 민감합니다. 열 충격.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여러 번 위세포를 태우고 얼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온도 확대는 치유를 방해하고 어떤 약물도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은 직후 얼음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과일을 먹은 직후 뜨거운 차를 마시면 위 점막의 세포 수축 충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벽을 둘러싼 점막 세포들이 몇 초 안에 격렬하게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유리그릇을 끓는 물에 든 다음 즉시 얼음물에 담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금이 갑니다. 여러분의 위 점막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며 미세한 균열이 생겨 산 손상과 염증의 진입로가 됩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약물 치료에도 낫지 않는 지속적인 위험을 호소하는 4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내시경으로 검사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7%가 오직 온도 충격으로만 발생하는 특정한 손상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위의 상부 지역, 정확히 뜨겁고 차가운 액체가 처음 접촉하는 곳에 집중된 작은 출혈점들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퇴직 교사, 박 선생님께서 매일 밤 새벽 2시에 타는 듯한 위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고통을 3년간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식단을 자극 없는 음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정확한 식습관에 대해 주의 깊게 질문했을 때 그분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쌀죽을 드신 후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보리차를 즉시 마셨습니다. 매 점심마다 식사를 얼음물로 마무리했습니다. 매 저녁은 차가운 김치를 먹고 5분 이내에 뜨거운 인삼차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에 6번에서 8번씩 열 충격을 주고 있어서 위가 치유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회복 과정을 완료하기도 전에 극심한 온도 변화로 다시 충격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붕대를 찢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즉시 온도 전환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정확한 지침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내일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규칙 1. 식사 중에 섭취하는 모든 액체는 실온 또는 미지근해야 하며 섭씨 20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오직 미지근하게만. 규칙 2. 식사 후 최소 30분을 기다린 후에 식사 온도보다 훨씬 더 뜨겁거나 차가운 액체를 섭취하세요. 이 30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위 점막이 음식 처리 후 안정화될 시간을 줍니다. 규칙 3. 차가운 것을 마셔야 한다면 5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세요. 절대 차가운 액체를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작은 한 모금씩이 위가 충격 없이 점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규칙 4.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뜨거운 레몬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이것이 위 점막을 준비시키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점액 생산을 활성화시킵니다. 박 선생님은 이 규칙들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나흘 만에 야간 자결감이 멈췄습니다. 10일 만에 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점에 눈에 띄는 치유가 보였습니다. 3주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물도 없이. 단지 위의 온도 민감성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반드시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어떤 극단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기가 아닙니다. 치유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일관되고 부드러운 조건이 필요한 섬세한 기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평생 위 약물과 고통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구한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단계들을 실행하면 3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제 20년의 임상 경험으로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잠에서 깨는 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1000 정도의 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위 점막에 충격을 주고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합니다. 뜨거운 물은 이미 염증이 있는 조직을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부드럽게 소화기관을 깨우고 점액층 회복을 시작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둘째, 그 물을 마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후에 무엇이든 드세요. 이 30분 동안 위는 보호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이 준비를 파괴합니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30분의 시간은 위 치유를 위해 협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첫 식사는 이 3가지 특정 음식들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찐 양배추,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바나나 1개. 생 양배추가 아닙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찐 것입니다. 양배추는 어떤 약보다 빠르게 위 점막을 재건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몸이 새로운 세포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바나나는 보호막을 씌우고 에너지를 위한 부드러운 천연당을 제공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조합을 드세요. 대체는 없습니다. 넷째, 오늘부터 즉시 3가지 음식을 제거하세요. 지금 당장 부엌에서 버리세요. 아직 뜨겁게 김이 나는 흰쌀밥, 빈속에 마시는 커피,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튀긴 음식, 이 3가지가 조용한 파괴자들입니다. 뜨거운 밥은 태우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커피는 산 생산을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은 치유를 방해하고 염증을 안에 가두는 코팅을 만듭니다. 이것들을 계속 먹으면 제가 가르치는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식사 사이에 4시간 규칙을 따르세요. 위는 소화를 완료하고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 4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2~3시간마다 먹고는 위가 왜 낫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간식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새 하루 3끼 식사를 하되 각 식사 사이에 4시간씩 간격을 두세요. 그 4시간 동안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만 마시세요. 다른 것은 일절 안 됩니다. 여섯째, 마지막 식사는 반드시 저녁 6시 전에 끝내야 합니다. 7시도 아니고 8시도 아닙니다. 6시입니다. 위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는데 이는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늦게 드시면 위가 밤새 치유하는 대신 소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지켜도 만성 위염에서 절대 회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곱째, 식사 후 정확히 5분 동안 복식 호흡을 하세요. 배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둘을 세며 참으세요. 입으로 6을 세며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위 점막으로 가는 혈류가 40% 증가하여 세포 회복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지금 당장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에 가셔서 이 정확한 문장을 적으세요. 열흘 안에 제 위를 치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적으시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70% 더 높아집니다. 지금 즉시 하세요. 위 통증,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염으로 고통받는 분을 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 분을 위암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삶에서 불필요한 수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공유 버튼은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열흘간 변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식사 시간 전략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열흘 치유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위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